장면 1. 평범한 오후의 균열. 엄마, 아파. 엄마,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아이의 울음소리에 서민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5시 반, 서울 강남의 한 회사 건물 12층. 민정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할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퇴근 시간. 딸 지우의 학원 픽업 시간을 생각하며 가방을 챙기던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 민정 씨는 카드회사 전화려니 생각하고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흑흑. 엄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따님 서지우 맞으시죠? 큰일 났어요. 아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30대 남자 목소리가 급하게 쏟아졌습니다. 민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엄마, 아파. 다시 아이의 목소리. 민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는 딸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민정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것보다 급한 게 있어요. 응급실에서 보증금을 당장 내야 한대요. 300만 원이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빨리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이 안 됐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경찰은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뺑소니 사고라 가해자가 도망갔거든요. 신고하면 보험 처리 복잡해져서 치료가 늦어져요. 남자는 15분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딸을 내보낼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왜 그래?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는 대답도 못한 채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담임 선생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띠리리리링.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정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전화 속 남자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민정 씨의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모습, 의식을 잃은 모습. 그녀는 계단을 헛디딜 뻔했지만 난간을 붙잡고 다시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장면 2. 고립된 공포. 지하 주차장. 민정 씨는 자기 차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차 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연결돼 있었습니다. 따님이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지금 CT 찍어야 하는데 성공 없으면 검사를 못 한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정 씨는 다시 한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친한 친구 엄마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 엄마, 혹시 지금 지우 봤어요? 급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설해마을 쪽 신한은행 ATM으로 가세요. 거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남자가 구체적인 장소를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위치를 알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은빛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번 문제 너무 어려웠어. 그치? 나도 그거 틀렸어. 서지우는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친구들과 벤치에 앉아 수학시험 이야기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 유나, 도연이, 서윤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은 5층 교실 책상 서랍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라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운동장에서는 체육 선생님이 축구공을 정리하고 있었고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자기 엄마가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정 씨의 차는 설해마을로 향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민정 씨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따님 휴대폰은 화면이 깨져서 제가 꺼놨어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병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갈게요. 민정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급해요. 일단 보증금부터 보내주세요. 그래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민정 씨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귀가 예민해진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셨죠? 빨리 ATM 앞으로 가세요. 민정 씨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 씨는 ATM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장면 3. 추적의 시작. 같은 시각. 서울 송파경찰서 2층에서는 형사 강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들어온 보이스피싱 신고가 3건이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녀 사고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봐. 시간 간격이 12분, 13분씩이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강 형사가 동료 이현주 경위를 불렀습니다. 현주 경위가 신고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28분, 5시 41분, 5시 53분. 규칙적이었습니다. 콜센터 방식이네요. 한 명씩 차례로 전화 돌리는 거예요. 맞아. 이놈들 전문가야. 강 형사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들을 역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전화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금감원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강 형사는 과거 비슷한 사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같은 수법의 사기가 1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건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지난주 구로구에서 잡힌 범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만 찾아가는 말단이었고 진짜 조직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추적한다. 조직 전체를 잡아야 해.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금감원에서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3건의 전화 모두 같은 경로를 사용했고 발신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폐공장으로 추정됐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일산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피해 사건들 ATM 인출 위치 전부 지도에 표시해. 수사관 박정훈이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혔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서초구 설해마을, 송파구 잠실동. 모두 강남권이었습니다. 강남권만 노리네요. 여기 사는 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 사교육으로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시간대를 노리는 거야. 영리한 놈들이야. 강 형사는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주요 ATM 10곳에 사복경찰을 즉시 배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하면 30분 안에 범인이 출금하러 온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해. 강 형사는 재킷을 걸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 현주 경위가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신고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신고가 한 건 더 들어왔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30대 여성. 역시 자녀 사고였습니다. 범인들이 아직도 전화를 돌리고 있어. 서둘러. 강 형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서초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장면 4. 설해마을 편의점. 민정 씨는 ATM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송금 메뉴가 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받아 적으세요. 농협 352-1234-123472 예금주 김민수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명이 걸려 있다면 그녀는 숫자 버튼에 손을 댔습니다. 계산대의 아르바이트생은 민정 씨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나눠준 교육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전화하며 ATM에서 송금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하라. 민정 씨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정 씨가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 띠링!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유나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정아, 방금 유나 데리러 학교 갔는데 지유 운동장에서 봤어. 친구들이랑 놀고 있던데? 민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딸이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운동장에 있다고? 왜 안 보내세요? 빨리 안 보내면 병원에서 치료 안 해줍니다. 따님이 지금 의식을 잃었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문자를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문자가 잘못 온 걸까? 아니면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민정 씨는 송금 화면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대 아래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자기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서초구 설해마을 GS 편의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은 분이 계세요. 경찰 상황실은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정 씨는 ATM 화면을 끄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전화 끊으면 따님 못 봅니다. 딸한테 직접 전화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보낼게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실 들어간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그럼 병원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른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끊어. 다음 거 돌려. 민정 씨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번은 자신을 말하는 건가? 다음 거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뜻인가?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신들 사기꾼이죠? 민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때 끼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민정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딸은 안전했습니다. 장면 5. 그물망의 수축. 오후 7시. 강 형사의 차가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순찰팀이 민정 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상태는? 강 형사가 차에서 내려 현장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송금 직전에 막았습니다. 실제 피해는 없습니다. 강 형사는 민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따님은 안전합니다. 학교에서 확인했어요.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정 씨가 ATM 앞에서 고민하다 결국 송금을 멈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 수상한 사람 못 봤나요? 아르바이트생이 답했습니다. 30분 전에 모자 쓴 남자가 ATM에서 돈 찾다가 전화 받고 급히 나갔어요.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시각 CCTV 바로 보여주세요. 화면에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20대 후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ATM에서 돈을 뽑고 나가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 표정이 급변하며 뛰어나갔습니다. 조직에서 경찰이 움직인다고 연락받은 거야. 서둘러. 강 형사는 즉시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설해마을 일대의 모든 CCTV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분 후 수상한 남성이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흰색 아반떼, 번호판 12호 3456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강남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차량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강남서 수사팀은 신사동 주요 도로에 검문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현주 경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일산 폐공장 위치 확보했습니다. 일산 경찰서에서 현장 진입 준비 중이에요. 좋아. 콜센터 거점을 먼저 막아. 인출책은 내가 잡을게. 경기도 일산의 폐공장. 밤하늘 아래 낡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돌입 준비. 도주로 차단 확인. 지휘관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특공대원 6명이 방탄복을 입고 건물 앞뒤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2층 사무실 안에는 책상 4개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남자 3명이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3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재빨리 컴퓨터 전원을 끄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은 3명. 콜센터 운영자 박민호, 전화 담당 이정훈, 최승철이었습니다. 박민호의 노트북에는 피해자 반응 분석표가 열려 있었습니다. 감정적 반응 강함, 송금 가능성 80%, 의심 표현, 아이 울음소리 재생. 치밀하게 계산된 범행이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 강남구 신사동 국민은행 앞. 모자를 쓴 남자가 차에서 내려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대기 중이던 사복경찰 3명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남자는 ATM에서 현금 200만 원을 뽑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경찰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경찰이 양쪽에서 그를 에워쌌습니다.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자는 김태준, 29세. 전과가 3번이나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에는 조직과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그물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장면 6. 밤 8시. 강남경찰서 조사실. 김태준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조직과 연락했네요. 최근 일주일간 23건의 범행 지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강 형사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타겟 실패 원인 보고. 인출 시 CCTV 각도 주의. 경찰 추적 시 즉시 폐기하고 이탈. 매우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보스K의 IP 추적 가능한가? 텔레그램은 암호화가 강하지만 접속 패턴을 분석하면 일산 폐공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산 폐공장 2층 사무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박민호의 노트북에서 피해자 심리 조작 매뉴얼이 발견됐습니다. 제시도 계속. 감정적 반응 강함 송금 가능성 80%. 의심 표현 아이 울음소리 재생. 병원 이름 묻기 긴급 상황 강조로 회피. 책상 서랍에서는 USB가 나왔습니다. 2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스 K는 어디 있나?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았어요. 이정훈이 답했습니다. 경찰은 노트북과 휴대폰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박민호의 통장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1억 2천만 원이 입출금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강남경찰서로 돌아온 강 형사는 김태준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인출책 검거와 콜센터 붕괴 소식을 들은 김태준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스 K는 조직 총책입니다. 본명은 몰라요. 중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건당 수수료 10%를 받았습니다.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형사는 국제범죄 조직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인터폴과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피해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하루 신고가 6건입니다. 그중 2명이 실제로 송금했어요. 총 피해액 700만 원이에요. 현주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강 형사는 서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민정 씨, 범인들 모두 잡았습니다. 송금하신 돈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전화를 받은 민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은 정말 안전합니다. 학교에서 확인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전화 오면 무조건 끊고 112에 먼저 신고하세요. 진짜 사고라면 학교나 병원에서 먼저 연락합니다. 민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밤 10시 송파경찰서 회의실, 강 형사와 팀원들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체포된 인원 4명, 압수한 노트북 3대, 휴대폰 8대, 피해자 리스트 USB 1개. 성과가 컸습니다. 보스 K 추적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콜센터를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충분해. 최소한 이 조직은 더 이상 작동 못해. 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장면 7. 다음 날 아침, 민정 씨는 딸 지우와 함께 송파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범인들은 학교 정보를 미리 알아냈습니다. 자녀가 연락 안 되는 시간을 노린 거예요. 우리 딸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요?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샀습니다. 강 형사는 압수한 USB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휴대폰 항상 가지고 다닐게요. 우리 비상 연락망을 만들자.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친구 엄마들 번호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해. 두 사람은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민정 씨는 동료들에게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 민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실제 경험담 게시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0을 넘겼습니다. 저녁, 민정 씨와 지우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잡는 경찰도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도 조심하면 막을 수 있어. 장면 8. 한 달 후, 민정 씨는 회사 보안 교육 강사로 섰습니다. 저는 그날 제 딸이 정말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이 범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녁, 민정 씨와 지우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고 싶어.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서요. 좋은 꿈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밤, 민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를 도와준 편의점 직원, 빠르게 움직인 경찰,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민정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비슷한 전화가 울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